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여파가 미국 증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미국 다우지수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4대 증시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등 4대 지수는 일제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전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며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여파입니다. 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돼 주가가 오른 전날과 달리 경기 침체 우려에 압도된 탓에 미 주식시장 역시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의 조치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5.78%로 지난 2008년 11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 만에 0.55%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이 같은 주간 상승폭 역시 1987년 이후 최대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연준이 지난달 0.5%포인트에 이어 어제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미국민들을 향해 수요와 공급이 재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치솟는 데다 주택 착공 건수 역시 급감하면서 가파른 금리 인상을 마주한 미국의 주택 경기도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정부가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확 내리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서 민간 주도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이성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법인 세율 인하입니다. 현재 영업이익의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전체 기업의 0.01%인 80개 정도입니다. 대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 증여세는 납부를 미뤄주거나 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기는 주식 양도세도 대폭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10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주식을 포함해 금융소득 5천만 원을 넘게 번 사람에게 내년부터 매기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도 행정처분으로 바꾸거나 형량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이런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도 나옵니다. 대규모 감세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정책들이라 경론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 대폭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이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기 위해 동원한 방법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기 위해 도입해 과표를 80%만 적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매년 5%씩 올려 올해 100%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이 비율을 한꺼번에 60%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6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면 세금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서울의 공시가격 10억, 15억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5천만 원. 그런데 새 정책을 적용하면 2,100만 원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세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현재 공시가 11억 원 이상에서
올해 안에 14억 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내년 이후에는 보유세율을 아예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개인과 법인을 합해 94만 명, 전체 국민의 1.7%였습니다. 종부세 납부액의 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습니다. 종부세 깎는 건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라 국회에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내년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표결 끝에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전원회의를 열고 8시간 넘는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붙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6명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등 적용이 이뤄진 건 지난 1988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경영계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에 낙인 효과를 낳고 노동력 상실 등을 가져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차등 적용은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으로 아예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등 적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오는 21일 열리는 전원회의까지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지 하루 만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당시 이 씨가 자발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해경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2년 전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당시 북한군이 이 씨를 총격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씨의 실종과 표류경을 두고 당초 월북에 무게를 실어왔던 해경은 2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수사를 중단한다며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방부도 실종 공무원의 잦은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정반대입니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이 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며 월북 정황을 뒷받침하는 해류 예측 결과와 이 씨의 도박 자금, 채무 금액까지 공개했습니다. 북측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발표 내용을 2년 만에 뒤집은 건데 그 이유에 대해 해경은 당시 여러 정황을 갖고 판단했지만 결국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들은 애초에 월북으로 판단했던 이전 정부 입장이 잘못됐던 거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미뤄둔 장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